엑스에 들어온 지 한 달 된 3년 뒤에 우르스를 탄 남자.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게 좀 오랜만이라서 좀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시작에 이렇게 하나 이제 문장을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지금 여기 둥지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새, 하늘이라는 또 다른 세상을 향한 도약. 그러니까 따로 뭐 AI를 돌리거나 이래서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생각해서. 생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말이 과거도 그렇고 현재에 지금 저한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 말을 좀 이렇게 다르게 풀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 인생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쭉 말씀을 해드릴 건데, 기억이 이제 막 시작됐을 무렵에 이제 저희 첫 인생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남자로 태어났으면 무술 하나 정도는 익혀야 자기 몸을 이제 간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는 5살 때부터 이제 태권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한 태권도를 중학교 2학년 총 11년 정도를 태권도를 하면서 이제 선수 생활까지. 그래서 이제 작은 그 도장 내 대회부터 이제 전국체전까지 나갔었고요. 이제 수많은 대회 나가서 이제 수상도 여러 번 하다 보니 나는 운동신경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재미도 있으니까 태권도 선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선수 활동을 이제 막 활발히 했을 때가 이제 중학교 1, 2학년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그 저희 체육관에 위기가 한번 찾아오게 돼가지고, 이제 저희 도장은 이제 보통 거의 모든 태권도가 다 그럴 텐데, 지금도 그럴 텐데, 이제 낮에는 어린이들 위주로 이제 그 운영을 하는 이제 수업을 하는 키즈부라고 해갖고 어린이들 위주로 이제 하는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밤에는 이제 보통 선수부, 이제 중등부, 고등부, 성인까지 다 이제 가르치는, TV에서 많이 그 공연을 보셨을 이제 시범단이라든지 겨루기, 품새 위주로 선수를 양성하는 그 선수부라든지 해갖고 그렇게 저희 체육관은 운영이 되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실 수도 있는데 보통 태권도는 어린이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통 도장에 좀 수요가 많은 층이 이제 유년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압도적으로 좀 좋기 때문에 그 도장 입장에서는 이제 그 도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영하는 데 있어서 유년층을 이제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저희 선수부랑 이제 유소년부를 이제 좀 이렇게 나눌까 하는 이제 도장의 걱정도 있었어요. 좀 어렵다 보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서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 선수부가 폐지가 돼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선수 활동을 여기서 할 수가 없고 제가 설 자리가 어떻게 보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많은 분들이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이제 다른 도장에 가서 배우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도장을 옮기려고 다른 도장에 찾아갔었어요. 찾아갔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타 도장에 넘어온 인원이, 거기 도장에서도 타 도장에서 넘어온 인원을 받아가지고 키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배우는 방식도 다르고요. 거기 이제 도장마다 제한된 인원도 있어가지고 한 2곳 정도를 제가 갔었는데 다 안 받아줘가지고, 그래서 좀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방법을 못 찾아서 제가 중학교 2학년까지 이제 태권도 선수 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 그때 어린 나이에는 꿈이 좀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 인생에서 이제 2번째 꿈을 희망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예, 바로 가수입니다.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왜 꾸게 되었냐, 그 일화를 말씀드리면, 저는 유년 시절부터 태권도를 다닐 때부터 음악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에게는 친누나가 한 명 있는데 쓰다만 mp3가 있었어요. 그거를 물려받아서
거기에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음악을 다운받아서 넣어가지고 태권도를 가면서든 외출을 할 때든 들으면서 다녔습니다. 그렇게 들으면서 다니다가 중학교 3학년 한 중순쯤 됐을 때 이제 어느 날에 제가 우연히 한 가수의 음악을 듣게 돼서 감명을 받게 되는데, 그 가수가 이제 박효신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의 제가 어느 그 노래를 딱 듣게 되었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에 제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막 오열을 할 정도로 감명을 깊게 받아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나도 이 사람처럼 노래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날부터 다른 영상이나 이런 거 매체를 통해서 노래를 독학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 지인들 노래방을 가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그때마다 이제 좀 노래를 잘한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생겨나서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계속 연습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을 때, 제가 입학한 지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제가 노래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하게 될 그 일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정확히 사회 시간이었는데, 사회 시간에 항상 그 저희 사회 선생님은 전에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전에 배운 수업 시간을 통해서 거기 내용을 토대로 그날의 마지막에 마지막 시간에 이제 퀴즈를 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셨었는데, 퀴즈를 이제 제비뽑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이제 그 인원마다 이제 번호가 있잖아요. 그 번호를 이제 추첨을 해갖고 뽑는 형태였는데, 하필 또 그날 제가 걸려서 사실 문제를 알면은 풀 수 있는 거였는데, 제가 그날 하필이 또 몰라가지고 결국에 못 풀게 돼서, 이게 못 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장기자랑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자기가 좀 잘하는 거를 좀 하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노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노래를 했는데, 그날은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날은 되게 반응이 좋아서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이제 저는 그러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며칠 뒤에 전교생한테 소문이 날 뿐만 아니고 학교에 음악 선생님이 계셨는데, 음악 선생님 귀에까지 들어가서 음악 선생님이 이제 음악 시간에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저희 학교 동아리에 밴드부가 있습니다. 그 밴드부를 지원을 하는 게 어떠냐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그 연도에는 동아리 이제 모집 기간이 끝나서 제가 그 밴드부 밴드 지원을 할 수가 없었어가지고, 그 다음 연도인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밴드부 이제 모집이 열리자마자 지원을 했고, 지원을 해서 이제 오디션을 봤어요.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하게 돼서 밴드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밴드부 활동을 이어가면서 이제 여러 공연도 하고, 학교 내에서 열리는 이제 축제나 이런 거를 하면서 노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면서 이제 가수의 꿈을 그때 좀 키워나가게 됐는데, 키워나가면서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되었어요. 보통 3학년이 되면 이제 다들 대학 준비라든지, 아니면 실업계 고등학교들은 취업 준비라든지 이렇게 그때 이제 다들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가수를 하고 싶어서, 대중들의 평은 이제 제가 좀 많이 들었으니까 객관적인 평 말고 전문가의 좀 평가와 피드백을 좀 들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대학교 입시학원을 가서 레슨을 받고, 그러면서 배우고 대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음대나 아니면 음악 관련된 실용음악과라든지 그쪽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저희 능력치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이 안 가기 때문에 입시학원을 알아보다가, 많은 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아실 텐데, 예술 분야에서 이제 특히 음악 쪽은 좀 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자금이 좀 부담이 될 정도로 투자를 해야 돼서, 그제서야 이제 알아보다가 현실을 좀 알아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좀 부탁을 드리기에는 제가 또 너무 마음이 여려서, 그때 당시, 지금도 여리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마음이 너무 여려서 부모님께 차마 부탁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 집이 그렇게 부유한 집안도 아니었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알바는 또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바를 하면서 모아둔 돈도 없었고, 그렇다고 또 알바비로 제가 입시학원을 다니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바를 여러 개 하면서 진짜 좀 진심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 마음속에 좀 걸렸던 거는, 제가 그만큼의 투자를 했을 때, 말 그대로 몸을 갈아가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 그 상실감과 더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좋아했던 음악이 나중에는 싫어질까봐, 제가 그게 그 당시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음악은 그래,
취미로 하자라고 그렇게 끝내자라고 마음을 먹어서 가수의 꿈을 접게 되었고 이 시점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없어집니다. 뭘 해야 되지? 고민을 하고 방황하던 시기가 딱 이때 딱 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딱 이 가수의 꿈 포기했을 때 이때 다 입시 준비하느라고 다들 정신 없었는데 무엇을 해야 되고 뭘 내가 하고 싶을까 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정말 친한 친구, 중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거기서 기계과를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친구랑 놀다가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방황하고 있던 그 고민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친구한테 털어놨습니다. 하고 싶은 게 없는데 그냥 좀 전망 괜찮고 그냥 취업 잘 되는 곳이 없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이제 자기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기계 쪽을 좀 추천을 하더라고요. 추천을 해갖고 직장 구하는 데는 뭐 딱히 문제도 없을 거고 기술 하나 정도 배워놓으면은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거다 그렇게 말해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뭐 앞뒤 안 가리고 저는 입시 기간이었으니까 너무 급해서 바로 이제 그때 마침 딱 수시 원서를 접수하던 딱 그 시기였는데 여러 대학교에 이제 기계에 관련된 전공을 학과를 다 넣었습니다. 원서를 다 넣고 여러 대학교에 넣고 대학교들이 다 전문대였어요. 이게 사실 4년제 다 갈 수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생각했던 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제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던 시기였다 보니까 급해졌는지 대학교에 4년을 배우는 게 돈을 못 벌면서 4년을 배우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문대에 그냥 가서 2년 정도만 빠르게 배우고 빨리 취업을 하자라는 그 마인드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혀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시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른 것도 혹시 내가 이 수시 결과만 기다리기에는 다른 제2의 방안을 세워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주변에 이제 보다가 어느 날 그 공무원 시험학교 에듀윌 뭐 그 광고 아시죠? 거기서 이제 경찰 공무원 에듀윌 광고를 보게 되는데 그거를 보고 이 경찰이라는 직업이 제가 순간 머릿속으로 딱 떠올렸을 때 정의감 있고 이제 사회에 좀 모범이 되는 또 그런 직업이기도 하고 제 성향이랑 또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참 멋있는 직업이다 생각을 해갖고 그 생각이 들면서 바로 이제 경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사를 하다가 제가 아까 소개드린 그 친구 말고 또 다른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지금 저랑 비슷한 지금 방황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를 겪고 있던 친구라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경찰 준비를 하기로 해서 같이 알아보고 같이 공부를 하기로 시작합니다. 책을 먼저 사서 공부 먼저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약 한 3-4개월 정도를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거의 공부를 놨다시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하던 애가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인가 해갖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제 앞에 갑자기 커다란 벽이 하나 생기는 기분이 들어서 그런 심정을 겪고 있는 와중에 대학교 이제 수시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이제 다행히도 좀 우선순위로 정해뒀던 대학교 2개가 있었는데 그 2개 중에 한 곳에 합격이 돼가지고 그러던 생각이 그래 뭔 경찰이냐 뭐 공부를 안 하던 애가 경찰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놔지더라고요. 놔져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대학교도 합격했겠다.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전공 분야 열심히 배워서 취업이나 하자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서 대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학생이 되자마자 제가 그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수업 자체가 그때 당시 터지자마자 다 대면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강의 영상을 따로 올라오는 것만 보면서 과제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다 컴퓨터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학교를 안 가서 학교가 제가 안산이었는데 거의 한 40-50분 정도 거리였어요, 지하철로. 그래서 학교를 안 가고 이제 집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편하긴 하겠다 싶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남들이 흔히 얘기하고 이제 흔히 겪었던 대학 생활의 묘미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느껴지는 이제 청춘? 뭐 그런 이제 생활을 못 해본 게 너무 아쉽기도 했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대면 강의를 하면 이제 이론뿐만 아니고 실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수님들이랑 이제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좀 거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전문 지식을 쌓고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게 그게 제일 아쉬웠습니다.
아쉬웠던 마음을 안고 제가 1년 정도를 그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1학년을 마치고 문득 그 생각이 듭니다. 빨리 취업을 하려면 군대부터 빨리 해결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군대를 빨리 다녀오자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경찰 준비를 같이 했던 친구와 이제 동반 입대를 하게 됐는데, 훈련소를 지나서 이제 자대를 가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제가 휴가를 나왔어요. 여기서 조금 얘기를 좀 돌아가서, 입대를 하기 전에 남현이 형이 중간에 이제 사업을 할 생각이 없냐 그렇게 제안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저는 따로 사업을 할 생각도 안 해봤고 따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휴가를 6개월 뒤에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휴가 나오자마자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하나를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이오가 그 발표 스피치를 하면서 보여줬을 텐데, 이 형이 숯불 2마리 지키 이 사업 아이템 들고 오셔가지고 대충 이제 저번에 스피치 그 석하나이오 스피치 시간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걸 이제 라면아이오가 그 취업 박람회를 갔을 때 이제 거기서 발견한 아이템이 어요. 이걸 시작하면은 어떻게 준비하고, 뭐 자기는 어떻게 구하고 경영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막 설명을 해주셨어요. 남현 형이 설명을 해주셨고, 그걸 듣고 나서 이 사업이라는 단어에 흠칫을 하게 됩니다. 근데 흠칫하면서도 제가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좋은 형들과 함께 가는 길이니까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혹했던 것 같습니다. 혹해가지고 이제 남현이 형이 해주셨던 그 계획을 듣고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같이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인생에서 첫 사업 이제 준비를 뛰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계속 휴가를 몇 달 뒤에 또 한 번 나와서 본사가 있는데, 본사 미팅을 잡으셔가지고 같이 미팅도 가고, 숯불치킨인데 그 숯불치킨 브랜드랑 경쟁되는 경쟁사 브랜드를 먹어보면서 비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계획을 좀 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걸 계속 하면서 이게 맞나 싶은 부분이 계속 제 마음속에 계속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계속 저에게 질문을 던졌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물론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 당시에 너무 성인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군대에 이제 막 들어온 애가 마음의 준비가 이게 좀 온전치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사업이라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흐르는 과정에서도 이제 사업을 하고 계셨었어요. 민성이 형이랑 남현이 형이 그 와중에 이제 몇 개 이제 하고 계신 것들을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었는데, 제안을 하시다가 이제 저는 계속 그 마음이 아직 안 사라져가지고 그 실패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저는 계속 거절을 하다가, 결국에는 한두 달 전에 EX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어떤 곳이고 어떠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곳인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분량 조절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듣고 솔직히 못 믿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해갖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3년 안에 은퇴하자라는 멘트를 해주셨는데, 그 말 자체가 저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말이 되는 일인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못 믿어온 채로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남현 형이 본사를 같이 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본사를 가게 됩니다. 쭉 이제 그날 미팅도 하면서 쭉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김한욱 대표님이랑 이제 박기자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다 듣고 추가적으로 해주신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여기서 제가 있으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저는 항상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굳이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쭉 똑같은 반복되는 삶을 이어줘도 괜찮지 않을까 했던 사람인데, 내가 정의하던 안정적인 삶이 물론 맞는 선택일 수 있겠지만 어쩌면 이대로 살다가는 도전 한번 못 해보고 시간이 지나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세상을 그려나가고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돼서 제가 EX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오게 됐고, 오늘 이렇게 제 성장 과정과 EX에 어떻게 왔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기 이 사진 보시면은 사람이 길 한가운데 서 있고 이제 붓이 이제 길을 이제 쭉 따라서 그리고 있잖아요. 이 사진을 저는 감성 사진, 이런 사진을 좀 보는 걸 좋아하는데 우연히 이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고 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과거에 저는 남들이 만들어 온 길을 가는 것이 제 삶의 선택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지금 현재 나는 내가 직접 길을 그려서 내가 그려놓은 길에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올 수 있게끔 나만의 길을 만들어서 그 길 끝에 새로운 세상을 마주할 수 있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보현이었습니다.